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기능은 함수 호출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이미 훈련이 끝나서 그 릴리즈가 된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은 훈련이 될 때까지 해서 사용되었었던 데이터들, 언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만 텍스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최신의 이슈라든가 어떤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어, 어떤 답변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텍스트를 생성해줘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만든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방법이 도구 호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구 호출 중에서 우리가 만든 함수를 제공하는 것을 함수 호출, 펑션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구 호출에는 펑션 콜링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라그라고 하는 그런 어, 우리가 만든 벡터 DB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펑션 콜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자가 만든 함수를 AI 모델에게 제공을 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AI 모델이 개발자가 제공한 그 함수를 사용해서 그 함수의 리턴 값을 이용해서 답변을 만드는 게 더 유용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AI 모델은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가 그 챗봇을 만들 때 우리가 작성한 툴 정의들, 함수 정의들이 있는 리스트와 그리고 메시지를 같이 보내요. 뭐 오늘 날씨 어때? 현재 시간 몇 시야? 뭐 이런 그 메시지를 같이 보내게 되면 AI 모델에서는 뭐 현재 시간, 현재 날씨 이런 것들은 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get weather라고 하는 함수가 있던데 그거를 호출해서 결과를 나한테 줘라고 하는 답변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거를 툴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툴콜스. 도구 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AI가 우리가 만든 도구를 호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그 AI 에이전트에서는 그 AI에서 요청한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리턴 값을 JSON 문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이전까지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AI 모델 쪽에서 보낸 툴콜 메시지. 이 툴콜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함수의 리턴 값과 함께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AI 그 모델에서는 이 문자열과 문자열을 가지고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보면은요, 흐름은 그렇게 어려운 흐름은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어제 구현을 했었죠. 펑션 콜링 2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 다이어그램에 있는 순서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툴콜 도구 호출이 필요 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 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구를 호출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거에 맞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코드를 만들었죠. 스트림릿으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냥 콘솔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콘솔상에서 무한 루프 반복하면서 사용자 입력 받고 메시지 만들어서 요청 보내고 그다음에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 안에 툴 콜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고요. 툴콜 도구 호출이 있는 경우에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들 그다음에 툴콜이 없을 때 그냥 하면 되는 일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네, 혹시 뭐 어제까지 했었던 거에서 질문 있으세요? 뭐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거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솔 챗봇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질문 먼저 받도록 되어져 있고요. 어, 이렇게 하면 지금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이 메시지에 대한 응답 내용들을 쭉 하고 밑에 먼저 출력을 했어요. 사실은 실제 프로그램이라면 유저 프롬프트 밑에 바로 그 AI의 답변만 딱 출력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요거를 출력한 거는 우리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응답 메시지가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본 거고요. 출력할 때는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을 해서 약간 좀 더 우리가 좌우 스크롤 없이 약간 좀 더 변수들을 필드들을 찾기 쉽게 저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안에는 어떤 객체가 들어있는데 객체에는 messages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messages도 객체인데 그 객체에는 content라고 하는 필드가 있다. 그리고 이 필드의 내용이 답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도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들도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지금 서울 현재 시간 몇 시?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현재 시간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일 9시 48분 57초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죠. 요거는 우리가 만든 툴콜이 사용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요, 위쪽에 순서를 보시면, 어, 질문이 포함된 메시지를 서버로 전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버로 전송하니까 답변 메시지가 왔겠죠. 위쪽처럼 답변 메시지가 왔을 텐데, 모양은 똑같이 생겼죠.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는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객체는 messages라고 하는 또 다른 객체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객체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여기 컨텐트가 없죠. 답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몇 시니? 하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 안에 도구 호출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도구 호출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현재는 호출한 도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출한 도구가 하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공한 도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 GPT가 우리한테 이런 함수를 호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요청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는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인 거고요. 그 다음에 펑션의 이름은 get current time이고 argument는 타임 존 아시아 서울이다라고 하는 이거 제이슨 문자열이죠. 제이슨 문자요. 여기 뭐 백슬래시 따옴표 여기 들어간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문자열을 큰 따옴표로 묶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안에서 실제로 따옴표라고 하는 문자열을 표현을 하려면 백슬래시 따옴표를 써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 여기 있는 따옴표는 문자열의 시작입니다를 나타내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문자열의 끝입니다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 문자열의 내용은 이게 문자열의 내용인 거예요. 그 문자열 안에는 콜론이 있고, 따옴표가 하나가 있고, 타임존이라고 한 단어가 있고, 따옴표가 있고, 그러니까 타임존이 따옴표로 묶여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키. 여기까지가 키고, 그 다음에 키와 밸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콜론.
콜론, 그 다음에 따옴표, 아시아 슬래시 서울, 그 다음에 따옴표. 음, 이게 그 실제 아규먼트로 사용되어져야 될 문자야. 문자야. 이게 value죠. 그래서 키와 value로 이루어진 그런 문자열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런 문자열을 제이슨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GPT가 우리한테 이런 함수를 호출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요청을 보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해서 아마 코드를 보시면, 어, 이런 코드가 있을 거예요. 음. 펑션 네임이 get current time인 경우에 메시지에 append를 하는데 롤은 툴이고 툴 콜 아이디는 자, 요 값은 여기 있는 이 아이디를 넣어준 거고요. 컨텐트는 우리가 만든 함수의 리턴 값. 아기먼트 중에서 타임존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딕셔너리의 키값으로 찾으면 아시아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아시아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여기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자열이 여기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시간을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문자열이 컨텐트에 포함이 돼서 GPT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GPT가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아, 서울의 현재 시간이 얼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밑에 쪽 두 번째로 응답이 왔죠.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이 왔는데 첫 번째 응답은 이런 펑션을 호출해줘라고 하는 요청이었고 두 번째 답변이 이거죠. 여기 보시면 구조는 똑같이 생겼죠. 객체인데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리스트는 객체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 중에서 메시지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그 메시지 필드 객체를 보면 컨텐트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답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변 내용을 찾아서 그 밑에 이런 GPT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한국 시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런던이라고 이해를 할까요? 아, 제가 오타를 좀 냈는데, 네, 오타를 냈는데, 네, 역시나 툴콜, 네, 도구 호출을 하고 있고요. 어, 유럽 런던이라고 그 아기먼트를 제대로 줬네요. 아기먼트를 제대로 줬고, 그래서 답변은 이런 식으로 런던의 현재 시간은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종료시킬 때는 슬래시 exit으로 종료하게끔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 펑션 콜링의 개념, 요 그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과 함께 코드를 보시면 코드를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GPT한테 괜히 종료를 했나? 주식 가격을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아, 최근 5일간 삼성전자 주식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뭐라고 답변을 줄까요? 뭔가 답변이 왔어요, 그죠? 어, 근데 메시지가 바로 왔어요. 메시지가 바로 왔고 밑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최근 5일간 삼성 주가를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는 했는데 밑에 실시간 최신 주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한국 거래소 기준 이거고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쓸데없는 답변들만 주고 있어요.
아마 이게 그 코드 값일 거예요. 삼성전자를 주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 값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정보에 대해서는 AI한테 도구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AI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죠? 근데 그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답변으로 받기 위해서 도구를 제공하면, 즉 함수를 제공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식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API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함수를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함수들을 이렇게 챗봇을 만들 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종료를 시켰고요. 어,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 부분 주된 내용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 도구 목록을 정의하는 부분. 전체적인 큰 틀은 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었던 펑션 콜링 2번과 큰 틀은 거의 유사할 거고요. 코드는 거의 유사할 거고. 어제는 이렇게 현재 시간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함수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도구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툴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정의할 때 요만큼만 있으면 됐었어요. 요것도 많긴 했지만, 그죠? 예. 요렇게 하나만 있었는데, 오늘은 몇 가지 함수들, 주식과 관련된 몇 가지 함수들을 더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목록이 추가가 되겠죠. 함수가 추가가 되면, 그 함수에 대한 정의들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펑션 콜링을 이용한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오늘 할 일이고요. 우선 저희가 사용할 패키지를 하나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죠. 밑에서 세 번째 터미널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터미널을 열어주시면은요, 우리가 명령어로 직접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가격이나 이런 쪽에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야후 파이낸스. 우리나라에서는 야후를 별로 안 쓰지만, 그죠? 야후 파이낸스가 있어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패키지 관리자죠. 파이썬 패키지 관리자. 설치할 때는 인스톨, 업그레이드, Y, 파이낸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이낸스. 네. 이게 패키지 이름이에요. Y 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패키지 이름. 그래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네. 몇 가지 다른 패키지들도 함께 설치를 하고 있군요. 명령은 pip install, upgrade, yfinance 이렇게 하시면 yfinance라고 하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을 쭉 수집을 하고요. 다운로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이고요. 보니까 버전 번호가 1.2.0인 것 같아요. 1.2.0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보니까 다른 패키지들에 대한 정보들도 수집을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구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패키지들 간의 그 요구사항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런 녀석들은 설치가 안 되어져 있어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성공적으로 어떤 게 빌드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컴파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실행 파일 형식으로 컴파일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successfully installed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낸스 1.2.0이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이제 터미널은 닫으셔도 되고요. 닫으셔도 되고, 이 와이파이낸스에 대한 그 간단한 예제, 간단한 함수들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어, 주피터 노트북으로 할까요? 네,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yfinance 예제라는 의미로 언더스코어 ex 이렇게 붙일게요. 방금 설치한 패키지가 임포트가 되는지 볼까요? yfinance 보이죠? 이렇게 그 yfinance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을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네. 처음에 주피터 서버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요 주소로 웹브라우저에서도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고, 방금 설치한 그, 어, 패키지를 저희가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요건 제목을 넣은 거고요. 와이파이낸스 패키지를 이용하실 때 가장 주된 그 클래스가 그 티커라고 하는 객체예요. 티커. 티커라고 하는 객체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티커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티커를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티커 객체를 생성하실 때는 아규먼트로 티커라고 하는 값을 줘야 돼요. 음. 그 티커는 그 회사마다 그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종목 코드? 예,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회사 이름 약자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진 그런 종목 코드를 티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먼저 몇 가지 티커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고요. 여러 마크다운에서 테이블을 직접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테이블 그리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파이프 연산자 쓰세요. 그 다음에 뭐 컴퍼니 이렇게 할까요? 회사. 그리고 파이프 하나 더 쓰고요. 그 다음에 이커. 그 다음에 밑줄에 여기다가 콜론 쓰고요. 대시 쓰고 콜론 쓰고 또 이렇게 하고요. 또 콜론 이렇게 콜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삼, 삼성전자 이렇게 할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티커 번호가
몇 번이더라? 저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라고 하는군요. 네. 요 티커로 검색하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그런 게 나온대요. 어,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몇 번이더라? 하이닉스 아시는 분 계세요? 어, 요거라고 합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막 옆에서 보면서 이거 뭐였더라 뭐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게 아니죠. 구글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지금은 이름이 메타로 바뀌어 있죠. 메타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요렇게 이런 것들이 그 티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런 기호들을 이용을 하면 이런 거를 이용하면 주식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해요. 저는 사실 주식을 잘 몰라서 어, 거의 안 하는 편이라. 자, 요렇게만 작성을 했죠. 요렇게만 작성을 했는데 요 셀을 빠져나가서 밑에 코드 셀로 이렇게 가볼게요.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요? 테이블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게 마크다운 문법이에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법이 뭐냐면 실제로 작성은 이렇게 했는데 웹브라우저 같은 브라우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처럼 예쁘게 보여주는 이런 문법을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MD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 그리고 지금처럼 이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이런 환경에서 마크다운 문법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 브라우저에서 콜앱 사용했었잖아요. 그죠? 브라우저가 그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문서를 화면에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그게 브라우저예요. HTML 할 때 ML이 마크다운 랭귀지라는 뜻이거든요. 하이퍼텍스트 마크다운 랭귀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HTML도 일종의 마크다운. 음, 그래서 그런 마크다운을 문법을 화면에 보여주는 왜 마크다운 요거를 보여드린 거냐면 요거 문법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음, 나중에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주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정보를 우리가 조회를 했는데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형식으로 어, 리턴이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를 그 서버로 GPT한테 보낸다거나 아니면 GPT한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를 받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는 순수하게 뭘로만 주고받는다 그랬어요. 텍스트들. 그죠? 텍스트들.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문자열을 주고받으면 그리고 뭐 이렇게 작성된 문자열을 서버로 주든 아니면 서버가 이렇게 작성된 문자열을 우리한테 주든 그렇게 해서 그걸 받게 되면 마크다운 형식의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화면에는 테이블처럼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우리가 펑션 콜링을 할 때에도요. 펑션 콜링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요청 보내고 뭐 마크다운 형식으로 응답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어, 사실 여기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별표 같은 것들 많이 들어가 있죠. 중간중간. 이거 마크다운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콜앱 노트북 작성할 때 우리
코드 셀 말고 텍스트 셀에서 어떤 단어나 문장의 일부를 앞, 뒤에 별표 두 개로 감쌌을 때 화면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나세요? 볼드 폰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폰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별표로 감싸져 있는 부분 안쪽은 볼드 폰트, 두꺼운 폰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GPT가 우리한테 답변을 줄 때는 이것도 일종의 마크다운 문법으로 우리한테 답변을 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콘솔 창에서만 보니까 별표가 그대로 보이는 건데, 만약에 이 텍스트를 브라우저 같은 혹은 주피터 노트북 같은 곳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별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볼드 폰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답변들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주고받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궁금해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지만 요즘 전쟁 때문에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다 주식이 별로인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예, 삼성전자 여기 써져 있는 티커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삼성이라고 할까요? 삼성이라고 하고 임포트를 제가 와이파이낸스라고만 임포트를 했군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나 클래스나 이런 거를 이용할 때 매번 와이파이낸스라고 하는 풀 네임을 다 쓰셔야 돼요. 약간 좀 귀찮잖아요. 너무 기니까. 별명을 다시 한번 줄게요. YF. 그냥 간단하게. 와이파이낸스 줄여서 그냥 YF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포트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와이파이낸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티커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티커. 자, 여기다가 문자열을 주시면 되는데 이 문자열은 제가 여기서 드린 그 티커 번호를 문자열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까요? 네. 우선 타입을 한번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삼성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음, 와이파이낸스 모듈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티커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티커 클래스 객체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필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필드들을 사용하실 때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사용하실 때는 객체 이름에서 점 하면 되죠. 그죠? 음. 그러면 P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P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프로퍼티, 속성 혹은 필드, 혹은 변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고요. M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게 그 메서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뭐 히스토리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뭐 필드나 뭐 메서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중에서 info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fo. 예, 프로퍼티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가 뭔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음, 음, 출력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출력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프린트문을 안 쓰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보이려나? 네. 아,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군요.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이 그 출력해주는 음, 그런 형식인 거고요.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중괄호, 그 다음에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문자열, 콜론,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문자열, 쉼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아마 제일 마지막에는 따옴표로 끝났겠죠.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스크롤 해볼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따옴표가 아니라 중괄호로 끝났겠죠. 뭔 거 같으세요? info라고 하는 거는 타입이 뭔 거 같으세요? 출력된 내용 보면. 중괄호 있고, 키, 밸류, 이렇게 있는 거.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객체예요. 티커 객체는요, info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info라고 하는 속성은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전부 다 출력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키값만 먼저 찾아내면, 그 다음에 필요한 키값들 사용해서 어떤 그 밸류들, 값들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티커 객체에서 info, 그 다음에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가장 대표적인 메서드가 키들만 가져오는 키즈, 키와 밸류들을 가져오는 아이템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키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써보면 네, 키들만 해도 이렇게나 많군요. 그죠? 네, 뭐 어드레스 E, 뭐 city, zip, country 뭐 이런 정보, 이런 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필요한 키들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가져올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요걸로 잠깐 좀 볼까요? 삼성에 대한 인포예요. 삼성에 대한 인포. 야후 파이낸스, 티커, 그 다음에 종목 번호, 이렇게 해서, 주니까 인포를 주는데, 그 인포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보죠. 네. 어, 도로명 주소겠죠? 삼성로 129, 그럼 영통구, 그죠? 수원시, 이건 우편번호일 거고요. 우편번호일 거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뭐 경기도는 빠져 있네요.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이게 주소란 뜻인 거고요. 주소란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대표번호겠죠? 대표번호가 핸드폰 번호로 되어 있군요. 이건 팩스 번호. 아마 이게 031일 거예요. 031-200-7538. 031이 저쪽 수원 쪽 지역 번호니까. 앞에 82는 한국 그 국가번호고요. 웹사이트 주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전자제품 회사라고 되어 있군요. 네. 반도체, 그다음 테크놀로지 직접, 그런 섹터다. 어, 그 주식 종목의 섹터가 테크놀로지 쪽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롱 비즈니스 서머리.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인데 좀 길게 되어져 있는 요약 정보란 뜻이겠죠. 네, 영문으로 쭉 되어져 있고요. 아마 롱이 있으면 숏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컴퍼니의 오피서, 아마 그 임원진이란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임원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로테문 사장이군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군요. 예. 그래서 뭐 사장님의 뭐 연세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군요. 예. 임원진들. 어, 박학교? 예, 학교구나, 학교. 네.
등등. 이런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려면, 그 주식 시장에 이렇게 공시가 되어줘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런 정보들이 인포라고 하는 정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뭐 다른 정보들을 찾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키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어떤 키들이 있는지 보고요. 그 키의 이름들을 가지고서 대충 얘네들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아마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 이름들을 뭐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키값들을 만들기 때문에 뭐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들도 어떤 게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 대략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뭐 모르겠으면 뭐 그, 어,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뭐 그러면서 뭐 이런 정보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인포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봤고요. 어,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냥 패키지 하나 설치했고 티커라고 하는 객체만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티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메서드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그 소개해드린 그런 메서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GPT한테 제공할 함수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